작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한국은 발전소 전수조사에 착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산 발전 기자재가 가스터빈 등 최소 35종에 달했습니다. 미쓰비시는 2012년 한 해에만 한국에서 가스터빈 10기를 연속 수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히타치는 화력발전소 등의 순환수 펌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입에 의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수력발전입니다. 국내 중대형 수력발전소는 100% 외국산 주기기만 사용해 왔습니다. 국내에 단 한 곳도 중대형 수차발전기 제조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팔당 수력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소들은 모두 일본산 발전기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이후 수행한 노후 수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에서도 일본 기자재 사용률은 무려 92%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당시 4대강 16계보에 설치된 수차발전기 41기가 모두 외국산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학차, 대유랑 수차발전기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은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의 수차발전 기술력은 10MW 이하급 소수력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소수력 기자재는 대양수력, 신한전공 등 중소기업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양수력은 지난 40년간 수력 발전 설비에 매달려온 전문 제작사입니다. 1983년 소수력 발전용 수차와 부속 설비 제작을 시작으로 100% 자체 기술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으로 2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한수원, 대양수력, 효성이 힘을 합쳐 15MW급 프란시스 수차 발전기 기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수차는 7보수력 2호기에 설치돼 운전 중에 있습니다. 수차 발전은 크게 기계, 발전, 제어기 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계 제작 대표 업체로는 두산중공업, 대양수력을 들 수 있고 발전기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제어 분야는 한전의 강점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수차는 15에서 300m의 중간 낙차를 이용해 수량이 많은 곳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올 10월 더 놀라운 성과가 발표됐습니다. 한수원과 국내 기업이 힘을 합쳐 50MW급 수차 러너를 개발한 것입니다. 러너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기계적 회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부품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수차 러너를 회전시키면 이때 발생하는 회전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수차 러너 개발에는 2015년부터 5년 4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수차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94.7%로 기존 외국산 설비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533 이산화탄소톤의 온실가스 절감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50MW급 수력 발전은 연간 10만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중규모급 수력 발전용 수차는 대부분 1970년에서 90년 일본과 유럽 기업의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준공된 합천 수력발전소가 이번 수차 러너를 실증해 한국 수력 원자력은 1931년 전북 오남 수력발전소 준공을 시작으로 현재 10개 지역에서 총 28개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노후 설비를 점진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향후 10년간 수력시장 설비 현대화에 9천억, 신규 양수건설에 3조, 해외 수력 사업에 3조 1천억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력 발전 시장 규모는 연간 9조 6천억에 달하는데 연평균 11%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수력협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850GW의 수력 발전이 추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수력 발전 용량의 32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수자원 공사는 블루골드를 선점하기 위해 향후 100MW급 수차 개발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블루골드는 석유를 칭하는 블랙골드를 빗대 급성장하는 물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물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해외 수력 발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2009년 네팔에서 처음으로 수력 발전소를 수주해 2018년 완공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사정이 열악했지만 끝까지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달 두산중공업 등은 네팔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수력 발전소를 추가로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1980년대 수력발전 사업을 시작해 미국, 인도, 필리핀 등의 주요 기저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00메가와트 규모의 국내 수력발전소 주계약자로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중부발전과 해외 수력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 더군다나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까지 개발해 일본 미쓰비시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가스터빈은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복합 화력 발전 설비를 수주했고 폴란드에서는 폐자원 에너지와 플랜트까지 수주했습니다. 이로 인한 두산중공업의 3분기 누계 수주액은 2조 5,70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가 증가한 1,717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와구 10호기에서 1조 7천억, 네팔 수력에서 4천억 원, 창원 수소 에커플랜트 실적이 반영되는 4분기에는 더욱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지아에서도 1조 5천억 원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산악지대인 낸스크라강 일대에 280메가와트급 수력발전소를 지어 조지아 인구의 15%인 약 60만 명가량에게 전기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건설도 이 사업에 참여해 약 3,800억 원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낸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은 국내 소양강댐의 2.5배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는 한국이 36년간 운영관리를 맡아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소양강댐은 1967년 착공해 1973년 완공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본은 경제협력으로 얻어낸 소양강댐이 홍수로부터 서울을 지켰다고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공영의 설계안이 아닌 현대건설의 안대로 사력댐이 건설되며 기술력을 키워갔습니다. 한국건설은 전년도 해외 수주액 223억 달러를 넘어서며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300억 달러 수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더욱 향상시켜 세계 발전 시장을 장악해 나가길 바랍니다.